한국 기업 중에서 비트코인에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은 어디일까? 비트코인에 투자한 기업들은 다 미국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1위부터 4등인 메타플래닛을 제외하고 15등까지 전부 미국 기업입니다. 딱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혹등고래라고 소개했던 메타플래닛만 지금 4위에 등극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미국 회사입니다. 한국 회사는 여기 비트맥스가 551개로 제일 많고요. 비트플래닛이라는 또 회사가 있네요. 우리나라에 26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메이드가 223개, 그 다음에 파라텍시스 코리아라는 회사가 150개를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비트코인 투자는 미국에는 비할 바가 없고요. 일본에 비해서도 일본의 메타플래닛 한 곳만 3만 개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500개 정도라면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비트맥스가 551개니까 우리나라 1위 기업에 한 20개 정도가 있어야지 일본의 메타플래닛 정도가 되고 스트래티지 MSTR의 67만 개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지금 전 세계 100대 상장 기업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이 108만 7,794개니까 이 중에 거의 60%를 스트래티지란 미국 기업 하나가 다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오늘 이 표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넥슨의 김정주 전 이사죠. 넥슨의 창업주였던 김정주 이사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정주의 넥슨이 여기 지금 41입니다. 세계 상장 기업 중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순서로 41위로 1717개를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면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넥슨의 김정주 회장은 김정주 이사였죠. 당시에는 이사, 사실 오너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정주 오너는 일본 법인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한국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면 김정주 오너가 한국에서 못 사고 일본 기업을 통해서 샀을까요? 여기 보시면 메타플래닛이 3만 개를 보유한 거를 보면 일본이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한국보다 훨씬 긍정적이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튤립 사기, 폰지 사기, 허황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 이렇게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금융권이라든지 정부 경제부처에 있는 수장들, 거기 고급 관료들도 비트코인을 전부 다 매우 투기적 그런 자산으로 보고 있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기술, 혁신성 그리고 비트코인이 몰고 올 미래의 변화, 통화체제의 전환, 그리고 웹3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주 회장이 일본을 넥슨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1717개를 샀고 지금도 이 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김정주 회장이 왜 비트코인을 샀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김정주 회장은 1968년생입니다. 68년생이고 3년 전이죠. 2022년 2월 28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54살, 매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사망했고, 사망한 원인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이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악화돼서 우울증이,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용히 고인을 보내드리려 하니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상세한 보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주 씨는 넥슨을 창업했는데 1994년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전산학과 박사 과정에 다닐 때 넥슨을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그래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 카트라이더, 크레이지 아케이드, 메이플 스토리 등을 히트시키면서 전성시대를 열었고 던전 앤 파이터를 만든 네오프를 인수하면서 회사 규모가 커졌고 2011년 일본 도쿄 증시에 넥슨을 상장시켰다고 합니다. 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86학번이고 네이버 창립자인 이혜진 씨와 동기입니다. 그리고 김정주와 이혜진은 카이스트 대학원 시절 기숙사 룸메이트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인터넷 붐이 처음으로
태동하던 90년대에 이미 김정주와 이혜진은 인터넷의 미래 가능성을 알아본 거죠. 인터넷이 몰고 올 이 엄청난 변화, W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W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무지했을 때 이 김정주, 이혜진은 인터넷이 몰고 올 거대한 변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김정주는 게임 회사를 만들었고 이혜진은 네이버를 만들었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같이 카이스트를 다녔던 김범수 씨는 카카오를 만들었고, 김택진 씨는 NC소프트를 만들었고, 이재용 씨는 다음을 만들어서 매각했고, 지금은 소카 대표. 이 5명이 한국의 90년대 한국의 인터넷 붐을 예견하고 전 세계적인 인터넷 혁명을 예견하고 사업에 뛰어들어서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넥슨의 김정주 회장은 이런 부분에서 성견지명이 있었던 사람이다. 여기 있는 5명이 다 성견지명이 있었죠. 자, 김정주는 승부사 기질이 강한 사업가이자 투자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했을 때 일본 법인의 대표, 넥슨 대표인 오웬 마호니는 항상 주변의 회의론자들을 무시할 수 있게 창조적 본능을 믿으라며 격려를 해줬다. 이렇게 추모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김정주 회장은 은둔의 경영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만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이죠. 부정적인 뉴스도 많았습니다. 김정주 씨에 대해서는. 자, 나무위키에 김정주 씨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김정주 씨가 왜 사망을 했느냐, 우리 다 짐작하는 부분이 있죠. 김정주 씨가 왜 사망을 했는지. 진경준 게이트가 저는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교 동창인 진경준 검사, 이 검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김정주 회장이 돈을 빌려줬고 그 돈을 빌려서 비상장 넥슨 주신을 진경준 검사장이 샀죠. 그럼 나중에 상장됐을 때 120억 원인가를 진경준 검사장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진경준 검사장의 가족 여행 비용도 대주고 뇌물을 많이 줬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국내에서 엄청난 비난을 많이 받았죠. 김정주 회장이.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김정주가 자살한 데는 이 진경준 게이트, 진경준 검사장 사건 때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우울증이 악화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한국 게임 업계의 1세대고 인터넷 붐을 일으킨 5명 중에 1명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도전적인 기업가, 창의적인 기업가, 거부 이런 화려한 수식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게임 업계에서는 악명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의 나라, 카트라이더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는 별로 그렇게 평가가 안 좋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김정주 회장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1717개를 샀는데 왜 샀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샀을까, 그 부분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김정주 회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 회장은 대학 동창인 진경준 전 검사장 게이트, 서울대 86학번으로 막역한 사이인데 진경준이 160억 원이나 재산이 있다. 어떻게 해서 재산을 형성했을까? 넥슨에서 2005년에 4억 2,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서 비상장 기업인 넥슨의 주식을 대거 매수한 다음에 상장 후 매도해서 129억 원의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 그리고 5천만 원의 여행 경비와 고급 승용차도 제공했다. 그러면 진경주는 김정주에게 이런 특혜를 받고 뇌물을 받고 뭔가 제공한 게 있겠죠. 수사 정보라든지 그렇게 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상당한 타격을 받았던 거죠. 심지어는 사업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주 본인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넥슨이라는 기업의 이미지도 실추했고, 그리고 진경준 검사장과 관계도 이전과는 같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모든 에너지가 소진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여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분석도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자, 비트코인을 넥슨이 왜 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는 2018년에 박상기의 난이라고 할 정도로 정부가 나서서 암호화폐 자체를 탄압했던 역사가 있죠. 모든 거래소를 폐쇄시키겠다고 위협하고 튤립 사기, 폰지 사기로 몰아갔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김정주 회장이 진경준 게이트로 재판까지 받고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항상 오르는 게 아니니까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또 엄청나게 욕을 할 거니까 일본에서 사기로 결정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샀고요. 2021년 4월에 평단이 58,000달러 그리고 우리 돈으로 6,580만 원에 샀습니다. 1,130억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해서 샀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이 정도 돈을 들여서 넥슨이 비트코인을 샀으면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아마 쌍욕을 얻어먹었을 겁니다. 김정주가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게임 유저들한테 돈을 갖다가 벌어서 저런 사행성 코인에다가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사지 않고 일본 넥슨을 통해서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었습니다. 김정주 회장은. 비트코인이 2021년 4월에 샀다고 하니까 요쯤 샀네요. 가격이 꽤 고점일 때 샀습니다. 58,000달러에 샀다고 하니까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2020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넥슨은 이때 비트코인을 산 거죠. 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만큼 떨어졌죠. 다시 올랐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샀던 가격에 지금 58,000달러에 샀는데 지금은 9만 달러, 88,000달러니까 2배까지는 아니고 한 8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원화로 따지면 6,5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1억 3천만 원이니까 환율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원화로 따지면 2배를 벌었습니다. 6,500에 사서 1억 3천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격의 등락이 있긴 했지만 지금 기준으로 지금 고점에서 30% 떨어진 지금 가격으로 봐도 상당히 싸게 샀다. 2배의 차익을 남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격이 조금 떨어지니까 국내에서 김정주에 대한 비난 여론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언론들이 앞장서서 김정주 회장을 비판을 했죠. 그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헤럴드 경제라는 경제지입니다. 재산 2조 원 허공에 김정주 비트코인 사랑 지나쳤나. 자, 4월에 샀는데 5월 말에 비트코인 가격을 아까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 당시에는 4월이 고점이었습니다. 2021년 당시에는.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떨어지자마자 득달같이 기사를 써서 김정주의 비트코인 사랑이 지나쳤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 거고 비트코인을 1,200억 원어치 정도 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이 나도 600억이잖아요. 근데 재산 2조 원 허공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게임업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대표의 재산이 올 들어 2조 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주가 하락과 비트코인 가격 폭락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할 경우 김 대표의 재산 손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2조 원이 만약에 재산이 줄었으면 주가 하락 때문이지 비트코인을 1,200억 원어치를 샀는데 좀 떨어졌다고 2조 원 허공에 이렇게 기사를 써대니 만약에 일본에서 산 게 아니라 한국 넥슨에서 샀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주주들을 자극해서 주주들이 넥슨 본사 앞에 피켓팅을 했을 겁니다. 김정주 나와라, 우리 돈 물어내라, 왜 우리 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냐면서 김정주를 엄청나게 공격했을 겁니다. 자, 여기도 기사를 보면 중앙일보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주가 직격단, 김정주 순식간에 재산 2조 날렸다. 그래서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신 분이 아니라 그냥 제목만 쓱 훑어보시면 김정주가 비트코인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서 2조 원의 손실을 본 것처럼 인식하게끔 기사를 씁니다. 김정주 개인이 산 것도 아니고 법인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상장 기업의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전략 DAT 요즘은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넥슨에서 비트코인을 사던 2021년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DAT 기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의 현금성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해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전략을 생각한 기업이 거의 없을 때 넥슨에서 과감하게
비트코인을 1717개를 샀죠. 김정주 회장이 이 비트코인을 사고 난 다음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김정주 회장이 존버해라. 비트코인은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넥슨은 지금 2021년 4월에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지금까지 4년 8개월 동안 단 한 개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갖고 있죠. 만약 김정주 회장이 살아있더라면 훨씬 더 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본 넥슨만 사는 게 아니라 한국 넥슨도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언론 기사를 보실 때 이런 기사를 보고 판단을 내리시면 속는 거죠. 이렇게 자극적으로 기사를 씁니다. 비트코인 투자해서 2조 날린 것처럼 언론이 기사를 써대니까. 자, 그러면 김정주가 왜 비트코인을 샀을까? 김정주가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을 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주가 왜 비트코인을 샀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주는 게임 회사만 만든 게 아니죠. 김정주는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가 화성 정복을 위해서 만든 스페이스X에도 192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스페이스X가 지금처럼 로켓 발사에 성공을 해서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근데 김정주는 이 스페이스X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스페이스X에 1,600만 달러를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비트코인에도 투자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이 미래의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리고 비트코인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고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다가 환경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을 했습니다만 앨런 머스크는 비트코인 지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김정주 회장이 김정주 창업주가 스페이스X에도 투자하고 비트코인에도 투자를 했다. 라고 하면 앨런 머스크의 생각하고 김정주의 생각이 이런 점에서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김정주는 늘 미래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내가 게임으로 성공을 했는데 앞으로 100년 대계를 위해서 뭘 이야기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100년을 못 사니까 아쉬울 뿐인데 욕심은 난다. 이런 이야기를 넥슨의 역사를 담은 책 플레이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진경준 게이트를 거치면서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져서 아마 100년을 살기는커녕 스스로 54세에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정주 회장은 도전 정신을 늘 강조했다고 합니다. 늘 두렵지만 두려움을 깡통 차는 건 두렵지 않다. 맨몸으로 태어났는데 맨몸으로 돌아간들 뭐가 어떠냐 이렇게 하면서 도전 정신을 늘 강조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주 회장이 비트코인을 왜 샀을까? 가장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넥슨이 2021년 4월에 비트코인을 샀는데 김정주가 직접 나서서 밝히면 또 욕을 할 거니까 김정주에게. 김정주 회장은 이미 진경준 게이트로 욕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밝히지 않고 넥슨 재팬의 대표를 통해서 왜 넥슨 재팬이 비트코인을 1,200억 원어치를 샀을까? 직접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일본 법인 대표가 넥슨의 비트코인 매수라는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여기에서 왜 비트코인을 샀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가 많지 않아서 배경을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왜 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이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추진하면서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는 게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만 이 당시만 해도 넥슨이 왜 비트코인을 저렇게 많이 샀지 하면서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넥슨이 돈이 5조 5,875억 원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게임 유저들한테 게임 팔아서 또 아이템 팔아서 번 돈이 현금이 50억 달러가 있었는데 이걸 전부 엔이나 달러, 원화 형태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처가 늘 나오는 게 아니니까 현금을 그냥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이 5조 5,875억 원을 그냥 은행에 넣어주면 소득이 나오기는커녕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인플레이션이 연간 7에서 10% 발생하는데 은행의 이자가 뭐 3%, 2% 이런 정도면 은행에 돈을 갖다가 넣어놓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계속 돈을 까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현금을 갖고 있었는데 이 현금을 투자할 때는 마땅치 않고 그리고 은행에 넣어주니 수익성이 제로는커녕 마이너스죠. 이러니까 뭔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넥슨이 보유하고 있는 이 막대한 현금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투자 수단, 가치 저장 수단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아주 컸을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돈의 가치, 그 당시 돈의 가치를 피아트 머니 형태로 은행에 넣어줄 경우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종의 현금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 달러 엔 원화와 회계상의 기준은 다르지만 비트코인은 현금 자산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매우 높아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주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어떤 채택이 높아지고 비트코인 가치에 주목하는 회사가 늘고 있어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 없었는데 정확하게 내다본 거죠.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 나와서 비트코인 상장 기업들이 많이 보유하고 채택률이 이때 당시 1%나 됐을까요? 지금 글로벌 채택률이 3에서 5%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8개월 전에는 채택률이 1%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넥슨이 과감하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넥슨이 금을 사서 보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금은 보관하는데 이를테면 넥슨 재팬 사무실 금고에 금을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도둑이 들까봐 늘 삼엄하게 경비를 해야 되고 또 사서 현물을 이동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쉽게 거래하고 보유할 수 있고 그런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서의 강점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라는 것도 비트코인 구매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월급쟁이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결정을 이 사람이 했을 리가 없죠. 김정주 회장이 직접 비트코인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국내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김정주의 비트코인 사랑이 지나치다. 김정주가 비트코인을 사서 2조 원대 손실을 봤다라는 그런 엉터리 기사를 내보낼 때 김정주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의 화살이 몰렸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주는 자기가 한국 기업에서 사지 않고 일본 넥슨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그 이유도 이 사람을 통해서 밝힌 겁니다. 사실 김정주가 저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월급쟁이 사장인데 이 사람이 이런 중요하고 큰 결정을 혼자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김정주가 사라고 했고 한국이 아닌 일본을 선택했고 왜 샀는지에 대한 이유는 이 사람 보고 밝히라고 해서 밝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김정주 회장이 94년에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만든 것도 그렇고 비트코인을 2021년 4월에 산 것도 그렇고 스페이스 X에 투자를 한 것도 그렇고 미래를 내다보는 상당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김정주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이고 본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스스로 게임 회사를 만들고 게임 회사를 인수해서 거부가 됐죠. 국내에서 5손가락의 아내들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런 도전, 우리의 기술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비트코인도 사고 스페이스 X에도 투자를 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정주 회장이 지금 만약에 살아있고 한국 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지금 점점 개선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도 JP 모건이라든지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데 CEO들이 과거에 비트코인을 폰지 사기, 튤립 사기 혹은 범죄자들의 자금 세탁용 검은 돈 이렇게 취급하다가 지금 ETF를 출시를 하고 비트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미국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금융이라든지 기술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의 변화,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머지않은 시간에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인 어떤 채택, 제도화가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정주 회장은 무려 지금보다 4년 8개월 전에 그 모든 변화를 예상을 하고 투자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주 회장이 2022년 2월에 목숨을 끊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고 얼마죠? 한 10개월 만에 목숨을 끊은 거죠. 비트코인을 사고 1년도 안 있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스스로. 근데 김정주 회장이 살아있더라면 김정주 회장이 비트코인을 한국의 MSTR처럼 매집할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라든지 비트코인을 접목시킨 다양한 새로운 실험을 해서 한국 사회에 비트코인 채택을 주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주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만한 위치도 있지도 않고 또 게임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김정주 회장이 그다지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김정주 회장이 정확하게 게임 산업에 어떤 공과가 있는지 어떤 평가가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비트코인 관점에서 봤을 때 김정주 회장은 성각자이고 또 실천력, 행동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넥슨이 현금을 5조나 갖고 있는데 5조 아까 5천억인가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다시. 5조 5,875억 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돈 중에서 1,200억 원이 큰 돈이겠습니까? 넥슨 입장에서 전혀 큰 돈이 아니죠. 그렇지만 아까 기사에도 보셨듯이 이 5조 5,875억 원 중에 만약 2조 원을 들여서 어떤 회사를 인수를 했으면 그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김정주 회장한테 사랑이 지나쳤다는 등 재산 손실이 비트코인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2조가 줄었다는 이런 따위의 기사는 안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을 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출렁거려도 김정주가 비트코인 사랑이 지나치다는 등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는데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는 걸 떠나서 비트코인을 상장 회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샀다는 것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주가 개인 돈으로 비트코인을 샀으면 그걸 개인 지갑에 갖고 있었으면 우리가 알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었고 그것을 미국에 있는 크라켄 같은 장외 거래소에서 샀으면 알기가 어렵죠. 김정주가 비트코인을 10,000개를 사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정주가 넥슨 재팬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샀고 이 사실은 상장회사니까 공시를 해야 됩니다. 공시를 했으니까 당연히 알려졌겠죠. 그런데 공시를 통해서 알려진 것을 넘어서서 넥슨 일본 대표한테 우리가 왜 비트코인을 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거기에 따라서 넥슨 재팬의 대표가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지 직접 이유를 밝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주 회장의 죽음이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국내 채택과 확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김정주 회장의 죽음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주 회장은 우리나라 1위 거래소가 업비트잖아요. 업비트를 네이버가 품었습니다. 근데 김정주하고 카이스트 박사 과정에 있을 때 룸메이트가 이혜진이라고 좀 전에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혜진의 네이버가 원래 카카오 지분이 제일 많던 카카오는 김범수죠. 업비트를 인수를 해서 네이버의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김정주는 이미 코빗이라는 국내 3위 거래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넥슨이 코빗이라는 국내 3위 거래소를 사서 공격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혜진은 김범수의 카카오는 업비트에 초기 투자를 했죠. 지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계열사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업비트가. 근데 이제는 이혜진의 네이버가 업비트를 사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이전에 넥슨의 김정주는 이미 국내 3위 거래소를 샀습니다. 코빗을. 그리고 유럽에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도 이미 김정주는 2017년에 코빗을 인수했고 2018년에 유럽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를 인수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한 것은 2021년이지만 김정주 회장은 이미 2017년과 2018년에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이때는 업비트가 없었으니까 아마 코빗이 빗썸과 국내 1위 경쟁을 하고 있을
일 겁니다. 이때 코빗을 인수했고 유럽의 가상화폐 거래소도 인수를 했고 그리고 몇 년 뒤에 넥슨 재팬, 한국을 통해서 하면 욕을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넥슨 재팬을 통해서 1717개를 산 거죠. 이런 걸 보면 김정주 씨의 비트코인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가 확실했던 것 같고요. 자기의 그런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투자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김정주 지금은 보면 뭐 비트코인으로 웃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올해 나온 기사를 보면 넥슨이 비트코인을 6,500만 원에 한 개에 평균 단가 6,500만 원에 1,717개를 샀는데 지금 1억 3천만 원이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웃는 넥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4년 만에 1,667억 원이 평가액이 증가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팔고 있죠. 지금 현재 2021년 4월에 1,717개를 사서 개수 변동이 없고요. 당시에 6,580만 원에 샀는데 요 기사가 나오던 9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억 6,290만 원입니다. 지금 이때보다 한 3천만 원 정도 떨어져 갖고 1억 3천만 원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넥슨이 성공적으로 투자를 한 거죠.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고점에서 30%가 빠졌다고 하지만 6,580만 원에 샀다가 1억 3천이니까 2배를 벌었습니다. 4년 8개월 만에 2배를 벌었으면 연간 한 20% 정도 수익을 낸 거니까 꽤 고수익이라고 할 수 있고 성공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그냥 비전이나 가치나 비트코인이 바꿀 미래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비트코인에 오르겠다 싶어서 투자를 했다 쳐도 비트코인 가격이 이 정도 올랐으니까 성공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김정주가 샀던 6,580만 원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넥슨 재팬은 구매 가격 이하로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일이 없고 계속해서 수익을 보는 그런 시간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김정주가 왜 비트코인을 샀을까를 생각해 보면 게임을 하면 게임은 가상의 세계잖아요. 근데 옛날과 달리 요즘 게임은 그 메타버스처럼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고 그리고 자신의 캐릭터, 부캐가 그 안에서 존재를 하고 또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아이템을 사야 되는 경우가 많죠. 게임 아이템을 돈 주고 사고 그 게임을 사기 위해서 그 안에서 코인 같은 것을 사고 팝니다. 그리고 실제 아이템이 장외시장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되기도 하죠. 이런 걸 보면 그 게임 시장 안에서 일종의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가상의 공간이 열리고 거기에서 사람이 거래를 하고 또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가상의 화폐를 이용해서 경제활동을 하니까 아마 넥슨의 김정주 씨는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잘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지금은 그런 메타버스가 컴퓨터 안에 게임에만 머물러 있지만 이것이 점점점 확장이 돼서 우리의 삶과 일부가 되는 메타버스가 그런 세상이 왔을 때 그 세계에서 쓰이는 돈이 과연 달러일까 엔화일까 원화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세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프로그래머블 머니,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이어야 되고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김정주 회장이 2017년에 코빗도 사고 유럽 거래소도 2018년에 사고 결국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부수로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김정주 회장이 자살했던 2022년 그때는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2021년 4월에 사고 2022년 2월에 자살을 했으니까 2022년 2월이면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산 가격 밑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 후반에 샀는데 4만 달러로 떨어져 있었으니까 본인이 산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져 있고 이걸로 국내 언론들이 김정주가 잘못된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과도한 사랑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혔다. 회사에. 이런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니 이것도 김정주의 자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주 씨는 웹3, 블록체인은 이제 웹3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웹3, 웹2 다음에는 웹3가 올 것이고 웹3 시대가 열리면 비트코인의 글로벌 채택률이라든지 비트코인의 가치가 훨씬 상승할 것이고 그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일단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하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트코인 지금 사두면 몇 년 뒤에 가격이 많이 오를 거야 이런 관점보다는 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가 바꿀 기술 또 미래 이런 데 관심이 많고 누구보다 이해가 깊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정주가 사라진 넥슨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투자나 이런 것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자체 코인을 개발해서 NXPC라는 자체 코인이 있습니다만 이 NXPC라는 코인이 지금 뭐 그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넥슨 재팬도 더 이상 비트코인을 2021년 4월 이후에 추가 구매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주 씨 가족이 갖고 있던 비트코인도 대부분 세금 내고 하면서 그 김정주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사가 있는데 지주사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대부분도 다 이전을 시켜갖고 지금은 비트코인을 지주사가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요 NXC가 이제 넥슨의 지주사인데 원래는 228개의 비트코인과 326개의 이더리움을 갖고 있었는데 김정주 씨 사후에 다 처분 또는 코빗이라는 거래소에 다 대여를 해줘서 지금 NXC라는 이 지주회사에는 비트코인 3개, 이더리움 178개만 2024년 말에 남았다. 이런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한국의 초대 짜르라고 불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의 거인,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한국에서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보고 2017년에 거래소를 사고 2018년엔 유럽 거래소도 사고 급기야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 투자를 해서 오늘 지금 현재 평가해 보면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었죠. 가격 하나만 보더라도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김정주 회장이 살아 있었더라면 어쩌면 업비트를 넥슨이 인수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김정주 회장은 우울증으로 2022년 2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국내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철학과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와 비트코인에 대한 비전을 갖고 투자를 할 그런 사람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 순위를 보면 넥슨이 41위로 1717개인데 2등이 비트맥스로 넥슨의 3분의 1도 안 되는 551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메이드 이런 데는 223개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투자는 지금 글로벌 비트코인 투자를 이끌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그런 점에서 김정주 회장의 부재가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 중에 개인이 비트코인의 초기에 사토시 시대 블록당 50개의 보상이 주어지던 그 시대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을 10,000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는 비트코인을 어쨌든 간접적으로 자기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1717개를 갖고 있었으니까 김정주는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더라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를 계속 확대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사 모은 지가 몇 년 안 되거든요. 아마 2021년, 2022년부터 그때부터 사기 시작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정주가 비트코인을 샀던 2021년 4월 그 정도 1717개였으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상장 기업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지금은 순위가 41위로 밀려 있지만 그래도 한국 기업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죠. 한국에 상장된 기업하고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비트코인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 이런 것 등이 좀 바뀌어서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좀 더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미국 같은 경우에 원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업이 사면 취득가를 장부상에 기록하게 돼 있고 가격이 오르면 반영을 안 시키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것을 반영하는 회계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이 회계 기준을 바꿔서 비트코인을 샀을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오른 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실제 평가한 그 시점의 가격을 회계장부에 반영해 주도록 바꿨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취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취득하는데 뭐 제가 어떤 제약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회 분위기가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거에 좀 부정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있고 삼성이나 현대차, 뭐 SK, LG 뭐 이런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현물 비트코인을 샀다. 이런 이야기를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삼성의 지금 미래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많잖아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대기업들도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학이라든지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예전 같지 않고 제조업은 완전히 사양산업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그 방향으로 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방향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그리고 웹3라고 블록체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주라는 이 비트코인의 거물이 사라진 이 국내 경제계에서 과연 제2의 김정주가 나타나서 혹은 김정주를 뛰어넘는 기업가가 나타나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또 비트코인을 활용한 비즈니스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언제쯤 나올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비트코인 거인, 비트코인 선구자, 비트코인으로 기업의 100년 대계를 만들려고 했던 고 넥슨의 김정주 창업주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